자,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근데 지금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안진용 기자님 뭐 법정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금. 네,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형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황정음 씨가 직접 법정에 출두를 했던 겁니다. 호호. 자, 지난 2022년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사 돈 무려 43억 4천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중 42억 원을 소위 말하는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4억을 가져다 썼다 해도 지금 놀랄 노자인데 43억을 가져다 썼어요. 그것도 안진용 기자님 무려 회사 돈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뺐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회사가 바로 황정음 씨가 설립한 회사였다는 거죠. 네? 자기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미 다른 배우들이 있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직접 자신의 명의의 회사를 설립을 했던 겁니다. 연예 활동을 해서 연예기업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이 사실상 혼자 들어가 있는 1인 기획사였기 때문에 큰 돈을 빼는 동안에도 적절히 이거를 견제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일단 황정음 씨의 변호인은 이 모든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 직후 황정음 씨 역시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로 회사 자금을 불려보란 권유를 받아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고요. 내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모든 수익은 나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고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니 이거 입장을 들어보면요. 기가 찬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먼저 보세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2021년쯤,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면 4년 전쯤에 주변 사람한테 코인으로 해가지고 회사 좀 이렇게 키워봐, 부풀려봐, 회사 자금 좀 그 권유에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어? 이건 그냥 매주 43억 같이 로또 산 거랑 뭐가 달라요? 잘 알지도 못하는 코인 투자 그 회사 돈이라고?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더 기가 찹니다. 내가 100% 지분 출자해가지고 만드는 회사 내 회사예요. 그리고 모든 이 회사 수익은 내 연예 예능 활동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속된 연예인도 없어요. 오직 나예요. 나만 있어요. 다른 채권자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친 거 없어요. 장유민 사님. 그러니까 저 죄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니, 죄는 있지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인과 법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황정음 씨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상 내 1인 기획사니까 돈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법률의 부지로 뭐 봐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거의 이 법인의 전체적인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빼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법인의 돈을 이렇게 빼내는 순간 이건 횡령죄에 성립을 하게 되고요. 다만 황정음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횡령이라고 하면 보통은 제3자, 완전히 본인과는 무관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제 가로채는 경우를 많이 상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판사님, 이 점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게 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일 수도 있고 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 투자나 이런 내역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하민경 변호사님. 횡령 혐의라고 지금 황정음 씨는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3억 중에 보세요. 42억 원이나 코인에 투자했대요. 그런데 43억 중에 42억을 쉽게 하면 시쳇말로 홀라당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기도 뭐 주머니 돈이 쌈이 또 왜? 내가 세운 기획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닐까요? 하겠지만 그러면 42억 날린 거는 안 채워 넣어도 돼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황정음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43억 중에 42억을 쓴 것은 거의 회사 돈을 전부 다 이제 투자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래도 코인 피해금을 전부 다 많이 이제 좀 채워 넣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미변제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이제 갚아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네. 황정음 씨 측 변호인이 네. 좀 이렇게 첫 번째 공판에서 좀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러면 것처럼 그 말씀은요, 하민기 변호사님. 예. 횡령한 금액을 만약에 100% 즉 42억을 다 채워 넣으면 혐의 즉 횡령 혐의에 대한 형량이 조금은 낮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거예요? 형량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은 이미 성립을 한 것이고요. 42억을 이제 회사 돈, 42억을 이제 다 투자를 했잖아요. 원래 네. 본인이 쓰면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42억을 다 채워 넣었다. 네. 그렇다면 이건 양형상 참작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라서 아하. 황정음 씨와 황정음 씨 변호인이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최진봉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이 아니 4억도 아니고 지금 일반인들은 4억은커녕 4천만 원, 400만 원도 수준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만약 꾸려면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데 손이 발리도록 빌고를 해야 되는데 야 42억을 채워넣는다고 연예인이나 다르긴 다르다 하면서도 근데 뭘로 채워넣어 42억 어떻게 버는데 궁금할까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돈을 뭐 연예인이니까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40몇 억을 갖는다는 거는 그게 쉬운 문제는 쉽지 아니고. 않죠, 네. 그리고 이거 법인 돈이니까 네. 이걸 또 개인이 마음대로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 어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의 SNS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황정음 씨가 네. 이혼 소송 당시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네. 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은 내가 전 남편보다 1000배는 더 많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통장 잔고가 487원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에 출연했잖아요. 아. 그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최고 좋은 CF는 다 내가 찍고 네. 통장이 하루 만에 5억 원이 찍히고 네? 하루 만에요. 하루에? 네? 한 달 말고요? 아니야 하루에 하루.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2억 원이 찍혀 있었대요. 진짜예요? 그게 본인이 직접 올린 글입니다. 와 아니 근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예능에 나와서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시청자분들 어머 너무 잘 나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이 사건 터진 거랑 같이 결부시켜 보니까 네. 야 이게 진짜 뭐 허세 부린 거 아니 그렇게 잘 번다고 지금 자랑한 거잖아요 지금 허세 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죄송해요 하루 만에 자고 났더니 5억 꽂혀 있네 또 다음날 2억 꽂혀 있네 야 이거 뭡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일부 어떤 연예인들이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부동산 재테크를 또 자랑도 하고 내가 얼마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황정음 씨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지금 돌아보면 네. 아 옛날에 이랬다 이런 자랑을 했다라는 게 다시 계속 회자가 되는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보여서 강남에 빌딩 사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강남 신사동 빌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62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2021년에 11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차액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테크 잘하네. 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두 아들과 사는 단독주택을 또 공개도 했고 이 단독주택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데 46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그새 5년 지났으니까 네. 좀 더 올랐겠죠. 또 고급 슈퍼카 자랑도 했습니다. 이혼 결심했을 때 내게 주는 선물로 샀다. 굉장히 비싼데 할부금 갚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꽤 비싼 슈퍼카였던 것 같습니다. 얘기 들을수록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야 딴 나라 세상 사는 사람 같다 황정음 씨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씀씀이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인기가 높아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법인이지만은 일단 법인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 돈이 아닌데 이거를 빼면은 거기에 본인이 해명문에도 100% 내가 번 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받았어야죠. 법인으로 넣으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세금적인 혜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놓고 내 돈처럼 뺐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도 결코 네. 황정음 씨를 이 상황이 벌어진 지금 이 시점에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앞서서 수많은 광고를 내가 촬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찍은 광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황정음 씨가 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이 시트콤을 통해서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 15년 만에 이 출연진이 모여서 다시금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바로 예전 게 아니라 최근에 찍은 CF의 사진인데 왼쪽 사진에는 황정음 씨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황정음 씨의 모습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 광고 최근에 많이 봤는데 진짜 없어졌네요. 오른쪽 사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황정음 씨의 모습은 지웠다 하더라도 이 시트콤 출연진이 다시 모인 광고의 의미는 조금은 퇴색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광고 촬영 기념으로 이벤트를 열기로 했는데 네. 내부 사정으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또한 황정음 씨는 최근까지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오는 20일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이미 마지막 촬영을 마친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이 횡령 혐의 때문에 해당 제작진에도 불똥이 튀었는데 편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떠나서 황정음 씨를 기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구설에 오른 상황입니다. 황정음 씨는 여전히 그럴까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했었는데 뭘 그렇게 비난해요? 혹시 돈이 없어서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자숙하는 모습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